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도 있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잘 가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근 이슈나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일 불안한 부분은 실적 개선이 언제 과연 본격화될 거냐, 실적 개선 본격화의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분명한 거는 3분기 당장 돌아오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 주신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3분기에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외국인하고 그 연기금 쪽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성 물량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펀더멘털의 뭐 급격한 개선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그렇죠. 컸던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800억이 넘게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수급의 순매수 1등이 꼽힐 정도로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종의 기관 쪽에서도 2차 전지를 워낙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빈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이 빈집 효과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가 아직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말 빠르면 3분기에 일부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실적 개선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실적이 온기로 확산되는 거는 내년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4분기 정도면 실적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부분의 캐파와 관련된 부분이 축소되거나 연기된 부분이 실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이 모델 Y 2025년에 나올 모델 Y 그 주니퍼가 자율주행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보여서 이 자율주행도 역시나 전기차의 강력한 또 성장 모멘텀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GM하고 드디어 미국 전기차 생산 합작 공장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7년 목표로 35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연간 27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 SDI가 지금 인디애나 공장 앞당겨서 코모도 공장 앞당겨서 하는 기가가 33기가와트, 1차분이 33, 2차분이 34니까 거기에 맞먹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서 내년 2월 달에 하는 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달에 실시, 당장 다음 달에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오히려 수혜면 수혜지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인천 청라 화재 사건 때 가장 발빠르게 배터리를 공개한 업체가 역시 국내 배터리를 100% 쓰는 뭐 아우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라든지 뭐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중국 거를 쓰지만 국내 배터리를 공격적으로 쓰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자신감 있게 배터리 인증제를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미국 공장 그 현대차 HMGMA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요거는 자체적으로도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SK온하고 합작 규모로도 35기가와트 시에 아까 보면 삼성 SDI가 지금 신규로 GM하고 하는 게 27기가와트 시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SK온이 지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부진한 게 SK온인데 SK온조차도 미국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포드하고 테네시 켄터키에 총 127기가와트,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메타플랜트 합작하면 4개의 공장을 152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뭐 이게 취소되거나 연기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럽연합이 2025년도에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신규 승용차 판매 이산화탄소 배출료를 킬로미터당 116에서 킬로미터당 93.6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0% 넘게 낮춘 거기 때문에 당장 요거를 휘발유 내연기관 차들이 만족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기차 업체의 출하량을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국 양극재 8월달 수출량이
8월 말까지 집계된 건 아닙니다. 요건 8월 20일까지 집계치인데 45만 톤으로 전월 대비 17.3% 증가세를 돌아서면서 양극재 수출도 좀 회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번스타인 포함해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전기차 포함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 및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최초로 신한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25년도 매출 전망치가 LG엔솔이 대략 28%, 삼성 SDI가 대략 20%, 포스코 퓨처엠도 한 20% 정도 그 실적 전망치가 다소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업은 사실 확연하게 보이는 실적 개선은 아직은 없어요. 네. 최근에 오른 거는 수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고, 네. 근데 실적 같은 건 사실 추정이 가능한데 수급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네네. 이달에 얼마 샀는데 그렇죠. 다음 달도 네네. 얼마 사줄 거라는 보장이 네네. 없잖아요. 네네네. 네, 수급 좀 체크할게요. 네, 정확한 말씀을 네. 주셨어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의 연속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다만 추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빈짐 효과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연초부터 불과 8월 달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수급으로 3조대 수급이었는데 지금 3,800억 정도 9월 달까지 네. 누적 합산으로 하면 그러면 2조 넘게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수급이 어딘가로 분명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최근 수급 현황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이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요 빨간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8월 달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9월 9일 어제 기준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8월 중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역시나 이 금융 투자는 단기 투자성이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을 보셔야 됩니다. 사모펀드도 일종의 장기성 물량으로 볼 수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이 빨간색에 지금 굉장히 큰 연속적인 순매수세. 연기금 같은 경우는 9월 9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략 15일 동안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기관 쪽에서 물론 금융투자 물량도 있지만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법인, 현대자동차가 LG화학을 사면 기타법인에서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뭐 기타법인까지 다양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은 기간이 그래도 1월 달부터 지금 요거 표 보시면 6,600억을 여전히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는 외국인 수급이 아직 뒷받침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보다 좀 탄력 있게 못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추세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도 연초 대비로는 2,700억 정도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수급상으로는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데, 다만 기관이 팔고 있는 와중에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1조 9천억 넘게 팔았으니까 요거 관련된 삼성 SDI 외국인 빈집 수급이 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단에서 PNT라는 회사가 가장 실적이 견조한데요. 그거는 역시나 수주장고 2조 뒷받침인 수주 베이스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PNT조차 작은 종목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에 최근 3일 연속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분명한 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죠.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왔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네. 실적은 맞습니다. 덜이 나오고 네. 주가가 높아서 밸류가 높았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는 좀 낮아진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 밸류를 체크하면 지금 주요 기업들 어때요? 네.
주가가 낮아져서 밸류가 싸진 건 네. 맞는데 네. 주가 낮아진 것만큼 안타까운 건 실적 추정치도 같이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가 크게 깎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밸류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는 와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나타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으니까 내년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 평균 PER 38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PNT까지 일부 뭐 그 양극재 업체들과 음극재 업체들을 포함을 했는데요. 평균 38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피의 평균 PR을 가져왔는데 17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26년 정도 가야 이제 정상적인 22배 정도의 밸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표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이 25년 기준으로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밸류만 받는다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철강의 밸류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네. 여전히 밸류가 높네요. 네, 여전히 높습니다. 양극재 업체는 LG화학을 빼고는 여전히 밸류가 높고 네. 그나마 정상적인 밸류로 보이는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32배 정도 수준이고요. PNT라는 회사가 지금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또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 단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가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도 50%에서 80%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60배 넘는 밸류에서 내년에 35배, 26년도에 22배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는 결국은 25년, 26년까지 밸류가 계속 떨어지는 건 맞는데 밸류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여기서 꺾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기업을 볼게요. 단연 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네. 그 대표적인 관심이고 네. 삼성 SDI 정도 셀단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김지훈 대표님은 관심주 뭐예요? 네, 저도 셀단에서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북미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의 그 수혜 금액도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양극재 단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양극재 단을 말씀드리면 일단 LG화학이 작년 4분기에 실적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양극재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석유화학 소재 단에서도 최소한 기초석유화학에서 깎아먹지만 말라. 그래서 보니까 작년 4분기에 2,474억의 바닥을 찍고 올해 2분기에 4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됐습니다. 예. 근데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만 회복돼서는 절대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예.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흑자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 화학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이제 3분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6,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기에 대략 미니멈 예상치는 5,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증익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 배터리 관련된 이익이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양극재와 OLED 소재가 모두 좋아지면서 첨단 소재가 영업이익이 아까 5,500억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2,000억에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대할 만한 게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5대 천왕, 포스코퓨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LNF하고 비교도 안 될 월등한 영업이익률 9%에서 1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판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그 고가의 원재료 재고 부담이 급격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당연히 반영되는데요. 배터리 판가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판가 물량이 하반기에 대략 10에서 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LG가 왜 이렇게 빠졌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 과잉 문제, 경쟁 심화 문제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판매 비중이 커지면
자체적으로 LG화학에서 양극재를 기본적으로 40% 이상 무조건 내재화 물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재화 물량에 따라 실적 안정성이 포스코 퓨챔만큼 상당히 실적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초석유화학 부분이 중요해서 이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틸렌 그다음에 프로필렌 요 톤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에틸렌부터 ABS 그다음에 고부가치 뭐 가성소다 SAP 태양광 소재에 들어간 이 모든 소재단의 출하량 여기 보시면 뭐 프로필렌 138만 톤, ABS 200만 톤 이런 소재들의 물량이 올해 내년 최소 2026년까지 LG화학이 요 각 분야에서 1등 업체인데 물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가격이 반등 나오면 공급 관련돼서 엄청나게 과잉 공급이 난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가격 변동성만 좀 낮아지면 이 기초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개선을 LG화학이 가장 드라마틱한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원자재단의 납사 가격이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톤당 1,449불 수준까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납사 가격도 정상화될 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LG 엔솔의 시총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70%의 할인율을 주면 대략 23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LG화학 시총이 23조니까 나머지 LG 엔솔의 지분 가치를 제외한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가치,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 가치는 LG화학의 지금 시총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70% 지분 할인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LG화학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LG화학이 2차전지 업체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양극재를 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원래 그 화학 쪽에서의 네. 수익단이 되어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반등할 때 1만 원부터 대략 한 40만 원 찍었습니다. 이 정도의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채웠는데 LG 화학을 보면 22조이고 주가가 지금 31만 원 수준인데 네. 볼 수 있는 가격대나 시총은 어느 정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주가를 이제 어쨌든 LG 엔솔이 하드 캐리하면서 그죠? 네네. 네, 한 LG 엔솔도 40만 원 가니까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그죠? 네네네. 네. LG 화학도 사실은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LG 이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LG 지금 아까 엔솔의 지분 가치를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오른 측면까지 반영을 한다고 해도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70% 할인해서 23조에서 25조의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첨단 소재단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지금 높은 9에서 10%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기의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아까 2천억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 치면 분기 2천억이면 연으로는 8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첨단 소재 OLED 소재랑 2차 전지 소재를 평균 PER 계산으로 해도 2차 전지 소재는 아까 심플합니다. 평균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25년 평균치 PER 38배인데 OLED 소재가 섞여 있으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PER 20배 정도 주면 부담 없는 수준으로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8천억에 20배면 대략 16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16조가 애드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약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부가 대략 시장에서 예상되는 게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밸류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약하고 첨단 소재 합치면 대략 18조 5천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 가치가 대략 23조니까. 그건 40조 되는 네, 거네요. 40조 되는 거고요. 그다음 뭘 또 갖고 있냐면 그 동부 한노팜 인수한 이 농약 그쪽이 예. 있습니다. 그쪽 밸류가 최소 5천억 정도 가치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 40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 40조 5천억 정도 플러스 이제 기초석유학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기초석유학 사업부가 심플하게 보시면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학 밸류가 대략 한 PER 5배에서 6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6배의 LG화학이 기초석유학 사업부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져간다고 보면 아까 분기에 5,500억 영업이익 찍는 거에서 2,000억 양극재하고 제약바이오랑 동부파만농 이거를 제외하면
기초석유화학사업부가 3분기에 여기 숫자 나와 있네요. 3분기에 대략 한 423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기초소재에서 화학사업부가 연간으로 2천억.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기초소재학사업부가 2천억이 원래 LG화학이 갖고 있는 기초소재 영업이익 체력이 아니고요. LG화학 원래 기초소재학사업부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 체력은 4천억에서 많게는 뭐 8천억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평균 잡으면 저는 6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영업이익 회복된다고 보면 아까 6천억에 다른 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의 밸류 예. 6배 정도. 그러면 곱하면 그것도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가치도 한 3조 정도 된다. 그러면 다 더하면 토탈 최소 44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조인데 44조의 가치가 있다면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네, 그렇지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네, 네. 우리가 일단 산술적으로 밸류를 좀 측정해 보면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거죠. 네, 네. 2차 전지 최근 흐름과 관심주까지 김지훈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